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책을 쓰고 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레인이고 미국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장소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싶다는 강렬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책을 쓰고 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다는 그녀는 한국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한국이 보여주는 전혀 다른 모습은 소생소하면서도 신기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취미이자 일은 여행이에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문화를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요. 책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는 게 일이자 직업이죠. 여러 나라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제가 가는 거예요. 함께 여행하는 느낌을 담아 사진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담아내면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전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감동적인 내용이죠. 책을 쓰는 게 일이지만 모든 일들을 책으로 낼 순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럽 일주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책 속에서 보던 지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지역이 알려졌지만 여행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유럽은 미국과 가까운 문화로 익숙했기 때문에 첫 여행지로 선택하기 적합했어요. 한 나라만 선택하는 게 아닌 이동하기 좋게 여러 나라가 모여 있으니 더 적합하다 생각했죠. 첫 일정은 프랑스였어요. 에펠탑은 너무나 유명한 명소였죠.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예술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죠. 하지만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몰랐기에 다소 불편함을 느꼈어요. 프랑스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거든요. 프랑스어로 말을 거는 게 아니면 친절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서툰 프랑스어로 말을 걸고 그들과 소통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문화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볼거리가 많았죠. 하지만 그만큼 전 여행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소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아요. 그렇게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둘러보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들린 마드리드에서는 플라멩코 춤을 볼 수 있었죠. 바르셀로나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일부 스페인 사람들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긴 유럽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의 기록을 책으로 담아내고 반응을 보며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웠죠.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새로운 문화, 음식, 언어, 그리고 국제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전 아시아로 눈을 돌렸어요. 유럽은 여러 나라가 붙어 있어서 순환하기 좋았지만 아시아에 그런 곳은 없었죠. 오랜 시간을 머물고 싶은 욕심에 아시아 지도를 살피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기차를 타고 중국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수일이 걸릴 정도로 광활한 대륙의 나라였죠. 이만하면 한 권의 책으로 담아도 부족하지 않을 구경거리가 많을 거란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둘러볼 곳, 음식, 주의해야 할 사항 등등 빠짐없이 체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라 전 중국이 궁금했어요. 오랜 전통을 지닌 곳이라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유럽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유럽에서 신대륙 발견으로 넘어와 역사가 깊지 않지만 뼈대는 같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아시아는 전혀 다르죠. 유럽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미국만큼 큰 나라.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다르게 중국에 머무는 동안 실망감은 늘었습니다. 우선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잘 청소된 거리를 보는 게 힘들 정도였죠. 아름다운 도심의 거리를 못 본다는 건 실망스러웠어요.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별로였어요. 매우 기름지고 짜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고픈 배를 모두 중국 음식으로 채우긴 한계가 있었죠. 짜고 기름져서 많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먹는 음식들은 매우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매우 시끄러웠어요. 중국인들은 언어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워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어요. 창문을 닫았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숙소엔 소음이 고스란히 들어왔거든요. 무엇보다 중국인 대부분은 상당히 불친절했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언어로 말하는 걸 즐긴다는 걸 경험한 전 몇몇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연습했거든요. 중국에서 자신감 있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중국인들은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했죠. 제가 중국어를 한다는 사실보다 외국인이라는 그 자체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실망했던 건 제가 알아온 역사적 사실들이 잘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지 않았어요.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으니까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원래 일정은 꽤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는 거였죠. 작은 도시도 둘러보고 중국 끝에서 끝까지 기차도 타볼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전 급하게 근처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에서 갈 수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많았어요.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이 있었죠. 그중 눈에 들어오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요. 저는 사실 그땐 한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렴풋한 기억 하나로 가게 된 거죠. 미국 대학을 다닐 때 한국 가수에 한창 빠져있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BTS였는데 그들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 없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미국 친구가 열광할 정도면 나라 수준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핏 봤지만 꽤 실력을 지닌 가수로 기억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여행지를 바꿔 한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없었죠. 중국에서 가까운 아시아, K-팝 열풍을 일으키는 나라. 이 정도였어요. 공항에 내려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 도착해서 마음에 든 건 대중교통이었어요.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환승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카드 하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아이를 조금 넘기는 시간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비행기 시간으로 얼마 걸리지 않아 일부러 이른 비행기를 택했어요. 중국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죠. 반면 한국에 이른 시간에 도착한다면 하루를 더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였는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도심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제가 빈손이었어도 밀치고 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YDH에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지하철역 안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무지 이동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국 사람들을 구경하기로 했죠. 한국인들은 바쁜 사람들 같았어요. 도무지 밀치고 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저와 다르게 사람들을 밀치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거든요. 눈으로 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 있다면 어떻게든 타려고 몸부림치는 한국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압사되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광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서 바쁜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은 이동 중 간단한 간식 거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승강장을 돌아오는 걸 확인하면 재빠르게 쓰레기통으로 뛰어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줄을 섰죠. 중국에서 보던 것과 대조적이었어요. 한참 구경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쯤 있었을까?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점점 줄어든 게 아니라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간 한국 지하철 대기실 안은 깨끗했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던 듯 말이죠.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사고 하나 나지 않았어요. 깔린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제가 보았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지옥철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웃겼어요. 한국인들이 보내는 힘든 일상을 그렇게 재치있게 표현하다니 재미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무서웠던 한국 사람들은 실제 모습도 그랬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고 한국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어느 지역이든 숙소 근처의 음식을 사 먹는 게 저만의 루트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여행을 계획하면 맛있는 집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집을 선호해요. 하지만 진정한 여행, 그 나라의 맛은 무턱대고 들어간 식당에서 나오는 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짐을 내려놓고 길을 조금 걷다 깔끔해 보이는 외관의 식당에 들어갔어요. HOURS 식당 앞에는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부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종업원이 와요. 메뉴를 적고 자리를 안내받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죠. 저는 한국의 이 식당도 그런 곳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식당 문 앞에 메뉴판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처음 한국에 가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국에서 제가 익숙하게 사용한 주문 방법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있는 메뉴판을 보며 서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쪽에 있는 종업원이 저를 못 봤을까 싶었어요. 사람이 왔다는 인기척을 풍겼죠. 그래서 애써 목소리를 킁킁거리며 사람이 왔다는 인기척을 풍겼죠. 그래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냥 들어갈까? 들어가면 그제서야 종업원이 나에게 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식당을 갈까? 오면서 보니 이곳 말고도 많던데 어떡하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떻게 주문하는 게 맞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문 밖에서 주문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이 어느새 다른 여행객이 제 뒤에 와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푸른색 눈을 한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곤 앞에 있는 저를 살짝 밀치더니 자연스럽게 저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들어 주문을 받으라는 동작을 취했죠.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그 무리도 똑같은 외국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익숙했고 전 처음 온 한국 여행에서 바보처럼 서 있었어요. 식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너무나 멍청한 행동을 하고 만 거죠.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속에서 화도 났죠. 이봐, 내가 먼저 왔다고. 그건 너네도 모르는 거 아니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언어가 달랐고 외국이었으며 전 한국 식당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으니까. 조용히 전 그 여행객 무리가 했던 것처럼 반대편 안쪽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근처에 있던 종업원은 그 여행객 무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신있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손님과 머뭇거리며 언제 나갈지 모르는 손님이 있다면 당연히 자리에 앉는 손님을 따라갈 거예요. 누가 봐도 주문하겠다는 행동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메뉴판을 다시 보는 것 뿐이었어요. 문 앞에서 눈여겨보았던 메뉴를 다시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연습했어요. 주문하는 순서는 빼앗겼지만 주문은 익숙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짧은 다짐을 끝내고 고개를 들었어요. 종업원이 언제쯤 오는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종업원은 어느새 제 앞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웃으며 물병과 컵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와우라는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죠. 종업원은 제가 먼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를 지나쳐 그 여행객 무리를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객 무리가 앉았던 뒤쪽의 주방으로 가 저에게 줄 물병과 물컵을 가져온 거죠. 종업원은 새치기에서 주문을 받으라고 손을 올린 그 무리를 외면했어요. 연신 손을 들고 주문을 받으라 말하는 그 여행객 무리가 아닌 저에게 온 거예요.
전 먼저 주문을 받으러 온 한국인 종업원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을 가지러 갔다면 당연히 주방과 가까이 앉은 여행객들이 먼저일 수 있잖아요. 반대편에 앉았던 저에게 오는 건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런데 그 한국인 종업원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먼저 온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먼저 주문을 받는다는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했을 뿐이죠. 상했던 마음은 이내 풀어졌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이 한국인 종업원은 행동으로 보여줬죠. 처음 제가 한국의 지옥철에서 보았던 무서운 느낌들은 다 사라졌어요. 한국인은 무서운 게 아니라 결단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단호하게 하는 결단력 말이에요. 제가 느낀 한국인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 이상의 이야기는 책으로 담아내려고요. 목은 아마 또 가고 싶은 한국이라고 지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훌륭한 서비스와 따뜻한 대접은 이 미국 여성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요. 이런 결단력과 친절함이야말로 우리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경험들이 우리 한국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